2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후반에 더 밉니다. 지금 매도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양시장 나란히 저점을 낮추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2,400선 하회하며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물론 2분 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상지수 0.56% 하락하면서 2,399.40, 한 끗 차이긴 한데 2,399.40 전거래일 대비 1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동시효과 들어오기 전에 저점이 774포인트였는데 이것을 하회하면서 773.80으로 저점을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2% 가까운 하락이고요. 15포인트 내주면서 닷새 연속된 지루한 하락 움직임이 오늘도 이어지며 이렇게 힘없이 마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 종목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이제 15일 얼마 안 남았죠. 이때까지 대체적으로 현재 상장사들이 실적을 다 내놔야 되고 실적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실적에 따른 영향력 더욱더 크게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몇몇 종목군들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STX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남미에서 리튬 광산 판매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STX 그룹주들이 동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도 현재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 동일철강 그리고 유니테크노 이렇게 두 종목도 상한값을 들어와 있습니다.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실적 영향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실적 좋은 종목 아닌 종목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니테크노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멕시코 이 배터리셀 케이스 공장을 추진한다. 그리고 또 주주 친화책 실행한다라는 내용들에도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 밖에도 오늘장에 이 자원 개발 쪽으로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이 종목 자원 개발이고 석탄 쪽 묶이는데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적 호조 영향에 오늘 11% 정도의 급등이고 한국전력이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날씨 더 쌀쌀해지고 마치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점차 더 싸늘해지는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월요일인데 남은 일주일 어떻게 좀 보내야 되나 벌써부터 좀 걱정이실 텐데요. 조금은 진지하게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면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이실 겁니다. 아시아 상황 전체적으로도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들 그리고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 하향 조정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악재가 더 크게 와닿는 오늘인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이 미국에 우리나라보다 연동이 더 잘 되는 일본 증시인데요.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밀렸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전일 종가가 그래도 일본은 살짝 걸치면서 마감이 됐네요. 거의 보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55% 상승 구간으로 거래 마쳤네요. 거의 보합권. 32,585.11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약보합권에 머물다가 그래도 후반에 살짝 빨간불은 들어오면서 아시아 증시 다른 국가 대비로는 양호한 흐름이었지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증시 대비로는 거의 비교도 안 되게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안 됐죠.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보합권 헤매고 있습니다. 중국도 현재 상해종합은 광보합권이고요. 심천 쪽은 약보합권 나타냅니다. 상해종합 0.03% 포인트로 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3,040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오늘 위아래가 꽉 막혀 있네요. 상해종합은 0.2% 정도 위아래로 열어두면서 박스권 내에서 횡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심천 쪽이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은 만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9,96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만 합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후반 갈수록 더욱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대체적으로 1,320원 선 위아래로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후반에 더욱더 고점을 높이면서 8원 30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8원 30전 상승하면서 1,325원 1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밴드가 1,318원에서 1,325원이었는데 밴드 상단에서 거래 마치며 이 거래를 연속 강한 상승세 보여주며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이 썩 유쾌하지는 못했습니다. 거래소에 비해서도 특히 코스닥 쪽에 낙폭이 좀 뚜렷하게 확인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열이틀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아주 강하진 않았고요. 0.24% 밀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포인트로 봤을 때는 5.9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400선은 가시리 좀 지켜줬습니다. 2,403.7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출발선에서는 1%가량 떠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장 초반의 고점 2,435포인트였는데 그 뒤로 쭉 밀려났던 거죠. 12시 구간에는 2,399포인트, 2,4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다가 그 뒤로는 다시 또 회복을 해줬고요. 2시 구간에 2,415까지 올리더니 다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게 됐죠. 하락으로 돌렸고 결국은 소폭 하락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다가 후반에 약간 조금씩 사들여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시다시피 기관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매수 우위로 돌렸습니다. 기관은 352억 원 순매수로 장을 마치게 됐고 외국인은 300억 원 정도 순매도로 장을 마쳤죠. 이런 건데 개인도 팔았습니다. 214억 원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먼저 하락 업종이 더 많았으니까요.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죠. 가장 크게 떨어진 업종 보시면 기계업종입니다. 3.85% 낙폭이 꽤나 크게 확인이 됐죠. 다들 익숙히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이쪽 급락이 나왔던 영향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오늘 10% 넘게 크게 떨어지면서 업종지수 하락을 연출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의료정밀이죠. 2.15% 약세입니다. 이쪽에서는 DI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섬유의복이 1.19%, 서비스 업종이 1.1% 약세였고요. 운수 창고도 1% 가까이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이 전기가스 업종. 유독 강했습니다. 4.25% 급등 마감이 됐는데요. 한국전력 덕분이었습니다. 10개 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 기록을 했다는 소식에 좀처럼 보기 힘든 강세가 연출이 됐고요. 이 한국전력의 강세가 업종 지수를 크게 올려줬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아주 큰 폭의 강세는 연출되진 않았죠. 그나마 유통업종이 1% 올렸고요. 보험과 증권, 통신업종까지는 0.5% 안팎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시면 역시 오늘 SK하이닉스죠.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에 뒤집을 더 붙이지는 못했지만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약간 빠지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0.14% 밀리면서 74,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뚜렷하게 상승입니다. 1%대 강세고요. 131,800원이 오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로 넘어가 보시면 큰 폭의 변화는 없이 이 방향성이 약간은 엇갈림이 나왔죠.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강했는데 하나씩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먼저 보시면 이쪽은 1% 올렸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좀 더 붙었네요. 41만 5,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포스코 홀딩스도 만만치 않았죠. 1%대 상승으로 45만 2천원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에 LG화학 확인해 보시면요. LG화학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0.87% 이쪽은 반대로 밀리면서 장을 마쳤는데 종가는 45만 3,500원이었고요. 삼성 SDI 이쪽도 역시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 SDI는 0.7%대 약세 마감이 됐고요. 41만 7천원에 장을 마쳤고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이쪽도 오늘 다소 부진하게 장을 마치게 됐죠. 0.9% 밀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7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는 삼성물산 정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물산이 요새 치고 올라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KB금융을 제치고 시총순위 12위까지 높여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삼성물산 보시면 1.57% 강세 마감됐죠. 오늘장 종가는 11만 6,7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화장품주들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행사죠. 11월 11일 관군지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 화장품주들 관심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상 카드를 열어보니까 기대보다 관군제 효과가 저조했다라는 거죠. 화장품이나 명품보다는 생필품을 더 많이 샀다는데요. 자, 게다가 이 한국 콜맞죠. 실적에 대한 좀 아쉬움입니다. 이 단기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증권사 분석도 부담이 됐죠. 전반적으로 주가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콜바가 전 거래일에 급락했는데 오늘도 크게 밀렸습니다. 4.76% 약세로 47,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밖에 코스맥스와 에이블 CNC 마찬가지죠. 4에서 5%대 약세 흐름. 코스맥스는 126,800원, 에이블 CNC가 7,63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찬불이 3.5% 밀리는 가운데서 아무래 G도 역시 3%가량 밀렸습니다. 종가는 3만 원을 이탈하면서 29,6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일부 제약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면서 이 항생제 또는 이 호흡기 질환 치료제 생산하는 전문의약품 업체들 위주로 해서 제약주들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일단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종가 보실 텐데요. 팜젠사이언스 먼저 보겠습니다. 팜젠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16%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고점 찍고 나서는 그 뒤로 많이 뺐습니다. 결국은 하락 전환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죠. 종가는 0.8% 밀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6,090원에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윗골이 좀 다른 모습이었죠. 종가상으로는 2.98% 올리면서 34,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위더스제약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5% 강세에서 이렇게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주들 변동성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위더스제약은 6.8% 밀렸죠. 1,67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탄력이 좀 제법 붙은 종목들 많았습니다. 한국파마 먼저 확인해 보시면 최근 이 폐렴 관련해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좋게 펼쳐가고 있죠. 오늘장도 11%대 급등하면서 23,85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신승제약의 경우에는 3분기 역대 최대 시절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서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신신제약은 10% 강세죠. 7,04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젠큐릭스는 암 동반 진단 제품 관련해서 튜리키의 판매 허가 소식까지 붙으면서 강세 마감이 됐죠. 9.56% 올렸습니다. 윗골이 제법 달았지만 그래도 크게 올리는 모습. 7,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닷새째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하락의 깊이도 상당히 나오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1.89% 크게 밀렸죠. 14포인트를 내리게 됐고요. 오늘장 종가는 774.4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요. 역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798포인트가 고점이었는데 그 뒤로 좀 계속 밀렸죠. 12시 구간엔 774포인트까지 떨어지더니 그 수준에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 774포인트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역시 개인만이 사들이는 흐름 그대로 오늘장에서도 반복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이 1,1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이 29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기관에 특히 많이 팔았죠. 기관에서 9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에코프로 BM하고 LNF 이쪽에서 뚜렷하게 하락 마감이 됐죠.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이 2.58% 밀렸습니다.
22만 7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급등했던 그 주가 흐름 그 전까지 되돌려놓는 흐름으로 확인이 됐고요. 에코프로는 그래도 좀 버텨줬죠. 0.4% 상승하면서 68만 8천 원의 장을 마쳤고 포스코 DX가 소폭 하락입니다. 그런데 LNF의 낙폭이 오늘 가장 컸습니다. 3.9%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4만 원대 이탈하는 건 좀 막아줬고요. 14만 1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했죠. JYP와 그리고 SM 나란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5.61% 크게 떨어졌습니다. 97,6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SM 보시면 이쪽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 거의 오늘 7%를 크게 밀어버리면서 오늘 종가는 95,800원에 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장을 마쳤죠. 알테오젠 종가는 전장 대비 거의 5% 밀었습니다. 61,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HPSP가 휘청거리면서 마감이 됐죠. HPSP는 6% 넘게 밀리면서 35,800원에 장을 마쳤고, 그리고 이 게임주인 펄어비스 아쉬운 실적, 그리고 신작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래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데 심지어 3만 원짜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4만 원대인데 말이죠. 오늘장 종가 보시면 7% 크게 떨어지면서 4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 보시면 반도체부터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미반도체 실적 쇼크. 그래서 시건에서 하한가를 갔는데 역시 오늘장 주가 흐름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HBM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요. 관련해서 반도체 급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약세 보인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먼저 12% 급락하면서 57,800원에 장을 마쳤고, 장비에서 PSK 홀딩스죠. 이쪽도 12% 급락입니다. 이 밖에도 ISC 부품 관련해서는 아주 크게 떨어진 종목이죠. 펜트론과 레이저셀 같은 종목도 큰 폭으로 하락이 연출이 됐고요. 프로텍도 7.6% 약세, 그리고 최근 장에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하나마이크론, 이쪽도 오늘은 약세 흐름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5% 넘게 빠졌죠. 31,3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반대로 강세 보인 반도체도 있었는데 아이폰 판매 부품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LX세미콘, 이쪽은 최근에 좋죠. 오늘장에서도 5.5% 올렸고요. 이 밖에 상대적으로 소재 쪽에서 강세 종목들이 보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장에서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그리고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이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상승해주면서 선방해주는 모습, 그리고 장비 관련돼서는 원익 IPS가 상대적으로 선방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반짝 강세를 보인 종목들, 교육주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지역 명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발전 특구 조성 추진을 한다는 소식, 최근에 교육주들을 움직였는데요. 오늘 이런 기대감이 다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MD가 유독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는데 장 막판엔 역시 윗골이 세게 달았죠. 4%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2,480원에 장 마쳤고요. 장 후반에는 사실 20%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IB 김혁이 2시 넘어서 순식간에 솟구쳤다가 내려오는 것도 순식간이었죠. 아이스크림 에듀도 마찬가지 동시간대에 급등했다가 그대로 윗골이 크게 달았고요. 이렇게 해서 IB 김혁은 소폭 하락, 아이스크림 에듀는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애니 능률과 YBM 넷도 장중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